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출장이 좀 많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요것들을 찍지 못하고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급적 모든 영상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3 경기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존중과 협력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가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즉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요 정책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균형 있는 인성 시민 교육 운영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세 번째가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균형 있는 인성 시민 교육 운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균형 있는 인성 시민 교육 운영과 관련된 세부 정책 첫 번째는 3-1-1 인성 교육 내실화입니다. 경기교육의 목표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인데 이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이게 주요 정책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세부 과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부서를 보면 생활인성교육과 그리고 협력지원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생활인성교육과가. 그래서 첫 번째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의 내실화.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가치 덕목 실천이 추진 방향이고요. 작년도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이 가치와 덕목을 기본 문서 안에 포함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문서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이 기본 인성교육은 작년에 이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올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방향이 바로 가정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였습니다. 제가 생활 인성교육과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시책의 주요 방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보시면 학부모 참여에 기반한 가정연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임용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반드시 가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에서 함께 공부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시고 유사한 내용들을 답변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 실천입니다. 그래서 균형적, 일상적 시민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방향이고요. 두 번째 관련 부서인 협력지원과의 추진 목적을 보면요. 인성 기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의 역할 이해,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2번,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해서 학부모가 학생의 인성을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또 역할을 부여할 때는 이 역량을 강화시켜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겠죠.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 같고요. 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가 지역 특색을 살린, 여기에도 이제 지역 연계가 되네요. 지역 특색을 살린 가족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상담 기능 강화, 또 가정 연계 온 오프라인 인성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요거는 여기 이 두 번째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같이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은 경기교육의 큰 기조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역 특색을 살렸다, 즉 지역 연계가 있고요. 온라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또 에듀테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경기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주요 업무 계획에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의 인성교육 브랜드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서 체험, 올해는 이 체험보다는 중요 정책 용어가 실천이에요. 그죠? 경기도에서 주요 정책 용어가 이 실천이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기본 인성교육 강화 중에 첫 번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경기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교 종소리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학교 종소리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 말을 거는 거죠. 그런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우리 선생님, 부모님 자랑대회 등을 통해서 인성 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다.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정책을 기획할 때 이 인식이나 문화를 만드는 토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러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첫 번째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를 만들었으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스며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학교에서도 이런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유치원에서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골든타임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연계한 인성교육과정 및 놀이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나 창체 수업을 활용해서 경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급적이면 학교마다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자율시간이라든가 중학교 같으면 자유학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이러한 교육과정 연계 운영 사례들을 발굴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면 우리 학교에 맞는 것들을 이제 선발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문화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 인성교육의 순서고요. 세 번째를 보면 경기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인성교육 교재를 우선 보급하고요. 이때가 훨씬 더 골든 타임이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이 교과서를 활용한 인성교육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수업 사례를 나누는 공유회를 운영해서 이 사례를 나누고 학교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확산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급과 맞는 교과서를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해서 교과서 인정 승인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유학기제
에는 이러한 것들 학교장이 인증한 교과서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 경기도에서 인증한 것들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성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제 문화도 만들고 교육과정 안에 스며들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예산이나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 인성교육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경기미래교육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자율과제 인성교육 선택교, 이 학교 자율과제로 인성교육을 선택한 학교에는 이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공유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핵심 인력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교육정책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또 인력풀을 만들어서 이 학교 현장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연수를 확대하겠다. 요거는 이 세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서 학교의 인성교육 연수 운영을 확대할 수 있겠죠. 또 경기도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 정책 기조상 이게 인성교육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강화. 아무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아이를 잘 알고 보살필 수 있는 가정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 안에서 기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훨씬 더 과정연계 인성교육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으로 이 기본 계획 문서 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를 보면 가정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이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 정책적인 지원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정책연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기 인성교육 모델과 연계한 가정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책 연구를 하고요. 이 정책 연구에 나온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이러한 시행 계획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겠죠. 또 가정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 가정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확대와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 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정책을 마련해서 이제 모든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마련한 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학교 안에서 그 정책이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천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청별 여건을 반영해서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확대 운영하고요. 실천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지역의 거점이 되는 거죠. 인성교육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요. 특히 이 학교 자율과제로 인성교육을 선택한 학교에는 이제 컨설팅이라던가 워크숍 등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학생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이런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 교육부 연구학교의 목적을 좀 보면 학생의 인성을 이제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학교,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잘 맞는 교육부의 연구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에 이 인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이 파일럿 형태의 실천학교나 연구학교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육부 수준에서도 이루어져서 이러한 연구와 결과들이 이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인성교육을 아마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교과 및 창체 시간에 활용 가능한 학교용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학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용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있었던 건데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렌디스쿨, 이건 프렌드와 데디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 이제 자녀와 아버님이 함께 와서 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꼭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인성 힐링 캠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지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게 꼭 주제가 인성이 아니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어떤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사이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활동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족의 심리회복 및 학부모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건이나 지역 특색에 맞게 가족의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학부모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과 연계하는 것 자체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학부모의 역량도 신장을 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직접 상담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된 그런 정책들을 운영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연계 마지막 보시면 가족연계 인성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 단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가족 단위 인성교육 운영을 하고요. 인성 기반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킨다 그래도 가정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학부모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인성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마지막이 이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통한 시민교육 실천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시민교육 실천학교 2기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균형적 일상적 시민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시민이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을 하고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시민,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사례 나눔 활동을 통해서 단위 학교에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경기교육에서는 이제 글로컬 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국제적인 무대와 지역 안에서 모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적인데 이 세계와 소통하고 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세계 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와 융합교육정책과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의 추진 목적을 보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시민교육을 내실화하겠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 세계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요. 지역자원 활용과 연계한 지역 중심 세계 시민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 혹은 교육감님의 신년사를 보시면 이 핵심 엔진이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양옆에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이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말이 나오니까 이 교육과정을 중심에 놓고 에듀테크 그리고 이 지역교육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문안이나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걸 중심에 놓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융합교육 정책과 보시면 추진 목적이 실천 중심 생태 환경 교육을 통한 생태 시민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 교육 강화 중에서 하나의 큰 테두리가 생태 환경 교육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역 연계한 자율적 생태 환경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생태 환경 교육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정책 용어 중 이 실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실천 중심이라는 것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추진 목적을 보면 융합교육 정책과의 두 번째 추진 목적을 보면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과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컬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 온라인 수업 교류를 내시로 하고요. 그리고 상호 방문 교류도 확대합니다. 이게 대상이 어딜까요? 국외. 국외의 다른 학교급과 연결을 해서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이제 여기 융합교육 정책과에서 이 외국어와 관련된 부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미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소통 중심의 외국어, 그 다음에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언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빼고 이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융합교육 정책과의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들과 소통하면서 세계 시민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룰 수 있겠죠. 추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시민교육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요 정책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지역 자원 활용과 연계한 지역 중심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지속해서 지역 자원 활용이란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세계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세계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실천 사례 공유회. 이 지역별 실천 사례 공유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세계 시민교육을 내시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앞서서는 지역 연계였는데 여기서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요. 이런 수업을 할 때 학생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수업, 실천 중심의 수업으로 세계 시민교육 활동을 강화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 이러한 교육을 할 때는 이 선생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교원인 선도 교사를 양성하고 이 사람들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도교사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연구회를 운영해서 역량 강화 직무연수 지원하고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인력풀, 여기 선도교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또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시민교육 관련 연구 사례 나눔 활동도 하겠다라고 아까 나왔던 내용들과 비슷한 수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가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 중심의 생태 환경교육 내시화. 세계 시민교육 중에 이게 한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연계, 학생주도 활동 이렇게 세 단계로 나와 있는데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지역자원과 연계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는 이렇게. 그런데 교육과정과 연계할 때는 학생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삶과 맥락화된 그런 교육활동으로 이어나가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 자율적 생태환경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거버넌스라는 말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거 협력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력체계를 만들 거냐 보시면 경기형 생태환경교육 운영 모델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생태환경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모델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의 모델을 이제 구안해내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 제안을 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환경, 사회교육환경 연계한 모델을 발굴하고 거버넌스를 구축 지원하고, 예를 들면 학교와 지자체 이렇게 함께해서 생태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 환경교육도시 사업 연계해서 학교 교육환경 내실화를 지원하겠다. 즉, 이 부분은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이 생태환경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교육과정을 이제 탐구 기반의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교육 운영 역량 강화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년별로 2차시 이상 환경교육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1인 1시합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서,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학생이 하나의 생물을 길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도 좀 기르면서 이 생물의 다양성이라는가, 인간과 함께 이 생태계가 함께 지속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또 핵심 리더 양성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학생 주도 활동을 통해서 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환경교육주간을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요. 학교별로 환경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이 환경동아리마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성장을 지원하겠다. 또 경기 환경교육 교사 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이 생태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고 현장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세계시민교육 강화 마지막 학교 중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연계 온라인 수업 교류 내실화 및 상호방문 교류를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교육지원청에 담당자를 연수를 하고요. 교육과정 중심의 온라인 수업 교류 확대를 지원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학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앞서 나왔던 것 중에 앞서 나왔던 것 중에 여기 이제 학생 중심 세계 시민교육 운영 예시가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이 답변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수업 실천, 학생 주도, 지역 연계 이런 4단계로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교과 및 창체 내에서 세계 시민교육 수업을 운영을 하고요. 수업 실천 내에서는 이 주제별 융합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 주도를 위해서는 학생이 기획 주도하는 세계 시민 주제 활동 지원을 합니다. 또 지역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계 시민교육 학생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실천, 수업 실천, 학생 주도, 지역 연계 이 4파트에 맞춰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제 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다 그러면 영어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목표, SDGs가 지속 가능한 목표라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 수업과 연계돼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형태로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고에서 근무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학생마다 이제 모둠을 구성해서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어떤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언어, 영어면 영어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활동을 수업으로 기획을 하셨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처럼 이 의사소통 중심의 세계 시민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과 수업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뭐 온라인 수업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 프로젝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 지속 가능한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수업을 하고 발표를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 과목 간의 융복합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학교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다. 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학교 연계를 해서 학교 주도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요. 이외에 다양한 기관들이 국제교육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주요 정책 부서가 미래교육 담당관이에요. 미래교육 담당관. 왜냐하면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이 단순히 시민교육에만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반의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까지 키워주는 교육이 디지털 시민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미래교육 관련된 기본 문서를 보면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단순히 시민성이 아닙니다. 요거는 디지털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역량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민교육이랑 우리가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디지털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이 맥락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뭐 AI가 될 수 있고요. 에듀테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 디지털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이 역량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거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주요 정책 부서가 미래교육 담당관이었어요. 지금 30분 넘었지만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 부분. 선생님들 임용 보시기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겠습니다. 추진 목적을 보면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면 디지털 안전, 윤리, 책임, 소통 교육을 확대하겠다. 디지털 역량 진단에 따른 체험 중심 교수 학습을 지원하고 정보 교과 기반 AI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요. 전교과 연계, AI 융합 교육 및 AI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역량에 더 가깝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역량과 관련된 부분도 많아요.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뭐가 강화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정 교육 과정에 정보 교과 시수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AI 교육이라든가 AI 융합 교육이라든가 윤리 교육을 내시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생성형 AI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된 질문이 혹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한 윤리의식과 관련된 부분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관련된 주요 정책 첫 번째는 디지털 시민 역량 및 창의 역량 강화입니다. 근데 이거 밑에 의미가 잘 나와 있어서 먼저 살펴볼게요. 중요합니다.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이용하고 정보를 분별력 있게 수집 분석 이해 평가하는 역량이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는 뭐예요?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역량입니다. 역량. 이 앞부분은 뭐예요?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는 것이 이 인성과 뭐가 합쳐진 말이다? 역량이 합쳐진 말이다. 디지털 세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윤리적인 것 이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가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는 거예요. 또 디지털 창의 역량은 뭐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 공유하여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결국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 이거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 체험관이다. 그래서 이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메타버스 체험관을 만들어서 이제 올해는 제공한다고 하고 또 이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평가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해서 이 교육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그런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잘 담겨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윗부분으로 좀 올라가서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와 관련된 첫 번째 부분이 디지털 시민 역량 및 창의 역량 강화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정책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시민교육 추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올해 이게 늘어나니까 정보교육과 기반으로 해서 AI 교육 내실화 AI 정보 중심 학교를 운영하겠다. 정보교육과가 되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다시 위에 가서 디지털 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학교 문화 조성, 디지털 시민 역량교육 실천학교를 무려 120개. 또 전 교과를 AI 융합교육과 연계해서 또 AI 윤리교육을 강화한 디지털 창의 역량교육 실천학교가 250개입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20개를 운영한대요. 이게 합치면 몇 개입니까 이게? 390개 교회요. 우리가 초중등이 2,400개인데 거의 한 17%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죠. 이만큼 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디지털 안전, 윤리, 책임, 소통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안전교육 중에서 나침반 안전교육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 시민교육 5분 플러스 실천활동을 통한 학교 문화 조성을 하겠다. 일상 속에서 늘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라는 거죠. 또 학생 주도의 디지털 시민교육 공모전을 운영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요. 매달 4주 기준의 디지털 시민교육 5분 플러스
또 실천 자료를 제작,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주면 올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또 디지털 안전윤리 책임 소통 연계 스마트 기기 활용법 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서 교실 수업을 제공하겠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 초등에 먼저 제공을 한다고 해요. 기본교육 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걸 토대로 초등에서는 교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교육 공동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직원이 함께하는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백선 공모전을 해서 이제 선발된 것들을 토대로 환류를 할 예정이고요. 인공지능 융합수업 다큐를 개발해서 초등에 4편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문화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민교육 포럼 및 성과 공유 컨퍼런스를 운영 지원하고요. 디지털 시민 원팀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또 이 앞쪽에 교원 역량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석사학위 관련 지원을 했었잖아요. 여기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AI 교육, AI 융합교육 전문 과정을 선발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원의 AI 디지털 교원 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하는데요. 먼저 이 메타버스 체험관 시범 운영을 실천학교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초등학교 수준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콘텐츠 활용 맞춤형 교육 가이드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체험관 일반 학교 대상도 운영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민교육 진단도구를 활용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신장하는데, 진단도구 4종을 개발해서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연수를 올해 이제 2월에 진행을 하고요. 이 디지털 역량 진단 맞춤형 교육 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1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진단도구로 단위학교 대상으로 이러한 수업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죠. 교육과정 연계한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도 하고, 앞서 설명했던 메타버스 체험관 콘텐츠 활용 교수학습을 몇 차시? 15차시 내외로 활용을 합니다. 이 수업을 받고 나서 사후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환류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용이 조금 많았었는데, 이 첫 번째가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강화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강화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꾸준히 이어가고,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의 역량도 신장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세계 시민교육 강화에서는 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세계 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안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태환경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세계 시민교육 강화에 나와 있었고요.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라는 것이 단순히 디지털 사회에서 활동할 때 윤리의식인 인성과 관련된 측면은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이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나가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다라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 체험관을 운영해서 이제 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측정 도구를 개발해서 이 사전사후를 측정해서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 디지털 시민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까지도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제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시험 전에 술터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수행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이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댓글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중에는 그 댓글들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